이야기가 모이는 곳 연희동 반상회.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씨앗을 키우고 그리고 시드키퍼를 운영하고 있는 문혜성이라고 하고요. 저희 시드키퍼는 그 씨앗을 매개로 인문학적 가드닝을 제안하는 브랜드입니다. 누구나 스스로 씨앗부터 식물을 키울 수 있는 씨앗 키트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씨앗에서 출발한 전시나 워크숍 등을 통해서 식물을 돌보는 일을 하나의 경험이자 사유의 과정으로 확장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총 5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수단과 목적의 돌봄입니다. 인문학적 가드닝을 저희가 소개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흔히 저희가 가드닝이라고 하면 화분이나 정원에서 식물을 키우는 일들을 이야기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인문학적 가드닝은 조금 관점이 다른데요. 식물을 돌볼 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 그리고 그 이후에 남는 변화에서 시작을 합니다. 식물을 돌보는 과정은 결국 나 자신을 돌보는 거고, 그리고 이해하는 일로 이어지는데요.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 삶의 태도를 배우고 그들의 생장 언어를 내 삶의 언어로 번역해보는 일이에요. 식물을 돌보다 보면 저희가 자연스럽게 마주하는 순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간의 흐름, 느린 성장, 그리고 예기치 않은 변화들이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삶과도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적 가드닝은 굉장히 쉽게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식물을 돌보는 일에서 발견하는 삶의 태도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굉장히 많은 문학에서도 나타나는데요. 대표적으로 데미안 시타르타로 널리 알려진 헤르멘 헤세입니다. 헤세는 일생 동안 정원을 가꾸면서 그 경험들을 모아서 정원에서 보내는 시간이라는 책을 남겼는데요. 그한테 정원은 단순한 취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장소이자 내면이 또 조용히 시작되는 공간이었는데요. 식물을 돌보는 일이 곧 나 자신을 돌보는 일이다라고 하는 그의 관점이 그 시드키퍼의 인문학적 가드닝과도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책에서 이제 헤르멘 헤세는 이렇게 말을 남겼는데요. 일상적으로 구원을 받고 짐을 벗고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큰 기쁨이 아니라 작은 기쁨이 필요하다. 작은 기쁨들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은 우리가 매일같이 자연을 접할 때 느끼는 기쁨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씨앗입니다. 씨앗이 발아하는 순간 이제 가까이서 지켜보면 그 감상이 좀 남다른데요. 눈으로 보기에 거의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그 씨앗 안에서는 굉장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저희 모두 알고 있을 텐데요. 씨앗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깨어날 준비를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는 단단한 껍질이 물을 머금고 이제 서서히 부드러워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조직이 팽창하면서 뿌리가 세상 밖으로 나올 첫 자리를 찾아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긴 침묵의 시간이 그 발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과정인데요. 우리가 이제 마주하게 되는 떡잎은 이 조용한 시간이 모두 다 지나고 나서 이제 마주하는 그 결과일 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긴 터널 같은 시간이 사실은 아주 깊고 중요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준비의 시간일지도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사실 이제 멈춤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조용한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씨앗이 발아하는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저희가 이제 몇 가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적당한 때를 기다리는 힘입니다. 씨앗은 사실 아무 때나 발아하지 않습니다. 온도, 습도, 적절한 빛, 이제 모든 조건들이 맞아야 그때서야 깨어나는데 왜 아직 깨어나지 않지? 왜 이렇게 변화가 없지라고 생각하는 이런 초조함, 우리의 초조함과는 다르게 씨앗은 서두르진 않죠. 그래서 이렇게 때를 기다리는 것도 성장의 일부임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아도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발아는 준비가 끝난 상태가 아니라 준비가 시작되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일그러진 씨앗도
메마른 씨앗도 적절한 온도와 습도 그리고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싹을 틔우게 되는데요. 필요한 만큼의 조건 그리고 작은 기회만 있다면 반드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씨앗은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뿌리인데요. 씨앗은 잎보다 먼저 뿌리를 내죠. 이 뜻은 사실 뿌리는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이고 우리가 이제 스스로를 잡고 버티며 지탱해 줄 수 있는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언가를 우리가 이루고자 할 때도 가장 먼저 펼쳐야 할 것은 잎이 아니라 뿌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조건이 다 갖춰진 뒤에야 위로 올라간다는 점인데요. 씨앗은 바깥을 위한 성장을 가장 마지막에 시작합니다. 근데 우린 종종 반대로 생각하죠. 이제 보이는 성과가 먼저 나와야 된다고. 근데 이제 씨앗을 보면 보이지 않는 뿌리의 시간이 충분히 지난 다음에서야 이제 비로소 위를 향할 수 있다고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인데요. 언젠가 틔우고 싶은 아직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씨앗은 무엇인가요? 지금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아주 작은 뿌리나 아주 미세한 싹이 여러분의 노력과 시간 속에서 반드시 모습을 드러낼 것 같은데요. 이제 잠시 스스로에게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 안에서 준비되고 있는 일은 무엇일까? 그리고 나는 어떤 조건을 만들어주면 더 잘 자랄까? 나는 어떤 뿌리를 먼저 내려야 할까? 그리고 1년 뒤 나는 어떤 싹을 보고 싶을까? 이렇게 씨앗의 발화 과정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아주 커다란 시작은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이런 작은 시작들이 그 힘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이제 이루고 싶은 일도 이렇게 작은 씨앗부터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가지치기와 내려놓는 용기입니다. 식물을 키우다 보면 이제 꼭 필요한 과정이 있는데요. 바로 가지치기입니다. 가지치기는 잘 자라고 있는 잎이나 줄기를 일부러 떼어내는 일인데 돌보는 사람들한테는 좀 왠지 미안해지는 순간이죠. 그렇지만 이 과정은 식물이 더 크게 자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잎이 너무 빽빽하면 햇빛도 바람도 영양도 고르게 스며들기가 어렵고 새로운 잎이나 줄기가 또 이제 뻗어나가기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제 식물은 또 조용히 말하는 것 같습니다. 더 잘 자라기 위해서는 비워야 할 가지가 있다고요. 그래서 가지치기는 사실 성장이 막는 일이 아니라 성장을 위해 선택하는 작은 결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스스로 공간을 만들어주는 일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삶에서도 이렇게 정리하고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익숙한 것, 그리고 편한 것, 그리고 언젠가 쓸 것 같은 것들을 굉장히 오래 붙들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너무 오래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 삶에 빛이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뻗어나가기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내려놓는 일은 불편한데 분명히 그 안에는 새로운 움직임의 가능성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준비된 두 번째 질문인데요. 내 인생에는 지금 어떤 가지치기가 필요한가요? 조금 불편할 것 같아요. 이런 질문들은. 왜냐하면 이런 질문들은 누구나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 뭔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근데 이런 것들을 한번 바라보고 또 생각해 보는 것 자체가 작은 정리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가만히 스스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 더 이상 나를 자라게 하지 않는 것. 시간이 지나도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것. 그리고 계속 미루고 또 미루는 어떤 결단들. 이런 것들은 어떤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바로 그게 이제 가지치기가 필요한 자리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계절과 순환의 지혜입니다. 식물은 계절이 바뀌는 대로 자신의 리듬을 조정하는데요. 봄에는 조심스럽게 새 잎을 펼치고, 여름에는 빛을 많이 받아서 성장하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고, 겨울에는 성장을 멈추고 또 뿌리를 정리하는데요. 식물은 계절을 거스를 수 없다는 사실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힘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계절의 커다란 흐름 속에서 자신의 리듬을 맞추면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종종 왜 나 이렇게 변화가 없지? 왜 나 이렇게 멈춰 있는 것 같지? 라고 하면서 굉장히 고민할 때가 많은데 식물의 삶을 보면은 굉장히 명확하게 또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라는 시기가 있으면 쉬어가는 시기도 있다는 것이고 이 두 가지 모두 다 성장의 일부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겨울이 식물에게도 쉬어가는 계절일 텐데요. 겨울은 어쩌면 사람한테도 식물에게도 굉장히 조용하게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근데 이렇게 겉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식물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요. 식물들은 겨울에 일단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요. 그리고 병해충의 순환을 끊습니다. 그리고 뿌리를 다시 정돈하고 그리고 봄을 위한 영양을 비축합니다. 이 침묵의 계절이 없다면 대부분의 식물들은 다음에 성장을 버티지 못하는데요. 따뜻한 날만 지속되면 굉장히 좋겠지만 그러면 식물은 결국 기력을 잃고 맙니다. 무엇보다 반드시 추운 계절을 지나야 꽃봉오리를 맺는 식물들에게 겨울은 멈춘 게 아니라 조용히 다음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원한 봄이 아니라 겨울을 포함한 전체의 순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도 그런데요. 활기찬 시기만 계속 이어진다면 너무 좋을 것 같지만 그러면 우리는 어느 순간 또 지치고 균형을 잃게 되는데요. 회복 없이 달리면 방향을 쉽게 잃게 됩니다. 그래서 식물을 보면 우리가 이제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멈추는 시간도 자라는 과정이다. 쉬어가는 계절이 있어야 다시 피어난다.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이 계절의 리듬을 우리 삶에 비춰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지금 내 인생은 어떤 계절을 맞이하고 있나요? 새로운 일을 준비하는 봄인가요? 한창 성장하고 몰입하고 있는 여름인가요? 정리하고 걷어들여야 하는 것이 많은 가을인가요? 혹은 잠시 멈춰 쉬어가는 겨울인가요? 지금 우리가 분명 같이 겪고 있는 이 계절은 겨울이지만 우리 각자의 인생 속에 지금 지내고 있는 시기는 각자 계절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계절에는 우열도 없고 그리고 옳고 그름도 없습니다. 단지 그 역할이 다른 네 가지 시간이 존재할 뿐인데요.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들 마음에도 스스로를 비춰보는 거울이 생기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식물을 돌보면서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지혜는 계절을 맞이하는 방법, 그리고 순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는 식물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식물을 돌보는 일은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매일매일 식물을 마주하실 테니 너무 동감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식물들은 매일 조금씩 자라고 또 때로는 멈추고 또 가끔은 방향을 바꾸고 그 모든 과정이 오늘이라는 시간 안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식물은 우리를 정말 손쉽게 지금 이 자리로 데리고 오는데요. 잠깐이라도 시선을 멈추게 하고 그리고 하루 중에 가장 자연스러운 속도로 숨을 쉬게 도와주는데 이 점이 식물과 인문학이 굉장히 닮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문학이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천천히 던지듯이 식물은 굉장히 조용한 방법으로 이걸 우리에게 되돌려줍니다. 그래서 이 잎의 색이 왜 변했을까? 내가 너무 물을 많이 줬을까? 이 식물이 원하는 환경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던지는 순간 우리는 식물을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태도도 들여다보고 있는 셈인데요. 인문학적 가느닝은 바로 그 지점부터 시작합니다. 식물의 생장 안에서 나의 감정과 생각의 결을 읽어내는 일. 식물을 키우다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순간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거는 식물이 사실 크게 자랐다라는 기쁨보다도 더 섬세한 감각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침에 물을 주려고 다가갔는데 작은 새순이 올라온 걸 보는 순간, 혹은 잎이 어제와는 다르게 오늘 조금 변한 걸 보는 순간, 이러한 작은 소소한 변화들이 생각보다 큰 기쁨을 주는데 왜일까요? 그건 아마 우리가 함께 했다는 시간의 누적인 것 같아요. 식물과 살아간다는 것은 아주 눈에 띄는 이벤트가 아니라 이러한 작은 변화들을 포착하며 함께 나이 들어가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서로의 리듬을 알게 된 아주 오래된 친구처럼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상태를 알아차릴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식물과 함께 사는 거는 상대의 생장을 이렇게 지켜봄과 동시에 나의 감각도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식물과의 관계는 결국 함께 사는 재미라는 형태로 우리의 일상 속에 자리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식물과 함께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어떤 내 모습을 발견했나요? 식물을 바라보는 방식에는 늘 나의 태도나 나의 성향 등이 비쳐 있는데요. 조급한 날에는 물을 너무 많이 주기도 하고 바쁜 날에는 물을 깜빡하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 식물은 늘 그냥 그저 그 상태로 존재할 뿐인데 우리는 그 식물을 매일 다른 마음으로 읽어내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식물을 돌보면 그 돌봄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의 이야기가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식물이 천천히 자라는 모습을 지켜볼 때 기다림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마음이 차분할 때와 복잡할 때 같은 풍경이 다르게 보이는 순간이 있나요? 그 변화에 따라 하루를 보내는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식물이 스스로 자랄 수 있도록 거리를 두는 것처럼 당신에게 건강한 관계를 위한 적당한 거리는 어느 정도인가요? 어떤 종류의 식물에 마음이 더 끌리나요? 그 식물이 지닌 생태적 성질이 당신의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과 어떻게 닮아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의 모든 답은 식물과 함께 살아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이 시간이 식물을 더 잘 키우기 위한 시간이라기보다는 식물을 통해 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 그러한 조용한 발견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